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거절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거절하기는 주로 어떤 분들한테 필요하냐면요, 이런 분들한테 필요합니다. 좀 화병.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정신질환인데요. 자랑스럽게 외국으로 수출도 되어 있어요. 외국에서도 이런 질환을 갖는 분들은 외국 영어로도 화병이라고 그래서 화병을 가지신 분들의 주된 신념은 이런 거예요. 나 하나만 참으면 되지 뭐. 그러면은 다 같이 행복할 텐데, 다 같이 편안할 텐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근데 그게 내가 타인을 위한 배려잖아요. 똑같이 타인들도 나를 배려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타인들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원래 그런가 보다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떤 감정이 들어요? 되게 서운하죠. 굳이 내가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잘 알 텐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게 이제 쌓이고 쌓이기 시작을 하면 결국엔 나중에는요, 이게 병이 됩니다. 누구한테 가요? 나한테 오죠. 근데 내가 그러면은 내 주변도 결국에는 행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오늘 주제를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화병의 주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정 반응들이 있습니다. 서운하고 억울하고 괜히 화가 나고 막 답답하고 이런 감정들이 많이 들죠. 이런 게 이제 신체화적인 반응으로도 많이 나타나요.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자꾸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좀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유 없는 통증들로 자꾸 시달린다든지 하는데 알고 보면은 마음의 불편함이 이렇게 몸의 불편함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외에는 뭐 화끈거리고 열이 난다든지 목에 뭐가 자꾸 걸린 것 같다든지 자꾸 마른다든지 가슴이 막 나도 모르게 두근거린다든지 집 밖을 뛰쳐나가고 싶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자, 주로 어떤 분들한테 생기냐면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많이 생겨요. 자, 이 중에도 아마 계실 겁니다. 나 스스로 좀 착하다고 여기시는 분들 아마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아유 참 착하다, 아유 그래, 이런 칭찬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야 너 참 착하다 라는 표현 어떨 때 쓰세요? 말 잘 들어. 그쵸, 말 잘 들을 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줄 때, 그때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착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착하다는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암암리에 내 뜻대로 좀 조종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뭔가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 그때 착하다고 하죠. 착하다는 인정을 받은 아이는 어때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구나. 나는 좀 더 때도 쓰고 싶고, 난 좀 마음껏 놀고 싶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불편해하니까 난 좀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꾹 참고 지내야지. 자, 그런 거를 보고 우리는 착하다 그러고요. 저도 착하게 살아봐서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좀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저도 조금은 이해는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속에 쌓이기 시작을 한다. 뭐가 쌓이기 시작을 해요? 욕구불만이죠. 욕구불만이 점점 쌓이기 시작을 해요. 사람은요, 정말 많은 다양한 욕구들이 필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서 숨쉬고 생존하는 그런 욕구들도 필요하고요. 뭔가 삶에 즐겁고 행복을 느끼고 싶은 그런 욕구들도 필요하고요. 타인들하고 좀 관계하고 배려하고 서로 존중을 하고 이런 욕구들도 필요하고요.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성취하고 뭔가 나의 존재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욕구들이 항상 똑같지 않아요. 어떨 때는 조금 더 생존에 대한 욕구가 좀 우세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타인에 대한 기여에 대한 욕구가 더 우세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그런 욕구들을 잘 충족을 시킨다면은 우리는 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때로는 다른 욕구들에 의해서 자기가 진정으로 바라는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속에는 이런 욕구불만들이 점점 쌓여가게 되고요. 그런 게 결국엔 속에서 이런 화로 나타나기가 쉽죠. 자, 그래서 보통은 못된 사람들은 병이 잘 안 나요. 안타까워요. 정말로 치료받아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 못 살게 군 그 옆에 있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이 착한 분이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착한지 제가 9가지 문항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 번씩 자기한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속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자, 첫 번째, 의사결정을 할 때 주로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다. 자, 두 번째,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든다. 자, 세 번째, 타인의 지지와 승인을 잃을까봐 타인의 의견에 반대하기가 어렵다. 네 번째, 내 안에 나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어렵다. 자, 다섯 번째,
상대방이 화가 나면은 그게 꼭 내 책임인 것 같다. 6번째, 자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 7번째, 8개였군요. 네, 쉽게 상처를 받지만 그거를 내색하지 않는다. 8번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 두렵다. 자, 이 중에서 4개 이상 해당되는 분 계시나요? 네. 손 들려다가 네. 네. 자, 여기서 만약 4개, 5개 정도 이상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착하신 분들인데요. 얼마나 착하냐면 이런 분들을 우리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착한 사람 컴플렉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사람들에게도 경계가 있고요. 모든 동물들한테는 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바운더리라고 하는데요. 자, 고양이가 길 가다가 고양이가 예쁘고 귀여운 고양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한번 좀 만져보고 싶어요. 점점 다가갑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거리가 있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신경을 안 쓰다가요. 어느 거리 이상 접근을 하면은 고양이가 나를 경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야옹 하고 발톱을 내세우거나 아니면은 자리를 도망가 버리죠. 새들도 그렇죠. 새들을 좀 가까이서 보고 싶어가지고는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가다가 어느 정도 거리 이상 접근을 하게 되면 새가 도망가 버려요. 모든 동물들에게는요,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나의 경계가 있고요. 그 경계를 누군가가 내 허락 없이 침범을 했을 때 상당히 불안함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마련이에요. 인간도 동물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인들하고 이렇게 부대껴서 하더라도 각자의 경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가 내 경계인지를 평상시에 좀 잘 인식을 해두는 게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들은 이 경계 자체가 너무나 인식이 약하거나 경계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어떤 분들은 경계를 너무 단단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자, 누군가가 내 경계 안으로 내 허락 없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되게 불편하죠. 내가 너 들어와도 괜찮아 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 내가 나라를 세워놨는데 외국에 있는 군인들이 자꾸 내 나라에 들어가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어때요? 불편하죠. 주권을 잃은 나라죠, 그거는. 내 나라 사람이 아닌데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이 마음대로 허락 없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쫓아내던지 아니면은 따지던지. 너 왜 그래? 함부로 그러면 안 되잖아. 자,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 경계를 허락 없이 자꾸만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오려고 한다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해야지만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얼마나 불편한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부탁을 들어준다면 이 부탁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것들도 있을 테지만 이 부탁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잃게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잘 느껴보시고요. 어떤 게 조금 더 나의 욕구를 채우는데 이로운지 그런 것들을 잘 느껴보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부탁을 했더라도 내가 이걸 당장 들어주는 게 어렵다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셔야 될 거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부탁을 했는데 저거 들어주기는 되게 곤란한데 거절했다가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봐 혹은 상대방이 나의 거절로 인해서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거절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돼서도 그 일을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명하게 내가 의사 전달을 해서 그거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강구하기도 못한 상태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험들을 하신 적도 아마 있을 거예요. 더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어떤 아름다운 그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명하게 적절하게 거절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절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죠? 미안하죠. 마치 누군가가 나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내 자체가 거부당한 것처럼 느끼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현명하게 잘 거절하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기술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현명하게 거절하는 기술, 프로세스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이에요. 상대방의 부탁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욕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해서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만 나에게 조금 더 중요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욕구도 그리고 나의 욕구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대안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각각 다른 욕구를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욕구만 충족되고 어느 한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요, 그 관계는 오랫동안 유지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져가기 위해서도 그런 대안들을 자꾸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자, 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배가 불러요. 밥도 이미 먹었고요. 근데 누군가가 맛있는 걸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야, 이거 좀 먹어봐. 내가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는지 알아? 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일단은 안 먹어주면 괜히 서운할 것 같으니까 하나 먹고 나서 어우 막 배가 너무 더부룩해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거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첫 번째, 공감. 나를 생각해서 네가 이렇게 마련해줘서 나도 정말 기뻐. 내가 네가 얼마나 이거를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내가 좀 맛도 보고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욕구죠. 나의 욕구를 먼저 얘기해. 나 근데 정말 네가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는지 나도 먹고 싶긴 한데 내가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어. 지금 너무 배가 불러서. 그래서 지금은 조금 속을 쉬어주고 싶거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대안 제시죠. 괜찮으면은 내가 조금 이따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그때 먹어봐도 괜찮을까? 내지는 오늘은 이거 다른 사람 주고 다음번에 네가 미리 나한테 좀 얘기를 하고 한다 그러면 내가 식사를 안 하고 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만약 거절을 한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낄까요? 아니요, 공감해.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 서로 좀 이렇게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 예시입니다. 내가 업무가 바빠요. 근데 상사가 또 다른 업무를 지시를 합니다. 어이, 김대리, 이것도 좀 해봐. 자, 이때 여러분들 기분은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내가 이거를 거절을 했다가 상사가 눈밖에 날까봐 걱정돼서 아마 거절을 하기 어려운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 안에 일을 마무리를 못하면 어때요? 다 문제죠. 그렇죠. 그럴 때도 현명하게 거절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공감이죠. 저를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제가 이 일의 적임자라고 저를 신뢰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욕구.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저는 좀 먼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자, 세 번째, 대안 제시죠. 혹시 제가 이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도 아직도 이 일이 마무리가 안 됐으면 제가 그때 가서 좀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자, 어떤가요? 내가 김대리 이것 좀 해봐라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거절을 당했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결혼해줘. 자, 나는 아직 결혼할 마음도 없고 이 남자가 그다지 썩 마음에 들지도 않고 하는데 갑자기 불쑥 이렇게 들이댔어요. 자, 어떻게 한번 거절해 보시겠어요? 평소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 나도 너무 깜짝 놀랐다. 근데 자, 두 번째 이제 욕구죠. 근데 내가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 왜냐면 나는 아직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아직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한 몇 년 정도는 더 지속을 해나가고 싶거든. 세 번째, 뭐라고 이제 대안 제시를 해볼까요? 이거는 좀 저도 어렵더라고요. 프로포즈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좀 대안을 제시해 보시겠어요? 얼마나 괜찮다면 음. 10년만 기다려. 만약에 10년 뒤에도 나도 결혼을 안 했고 너도 결혼 안 했으면 그때 가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봐도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대안 제시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아름답게 서로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한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 상황을 책임지는 게 너무나 두렵다 라는 마음이 나를 착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내 주장을 내세워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힘들어졌을 때 책임을 내가 져나가야 되잖아요. 하지만은 타인의 요구에 그냥 맞춰줬을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는 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남들이 책임져 간다 그러면 내 인생일까요? 남의 인생일까요? 남들이 좀 잘해줘야지 내가 행복하고 남들이 나한테 못되게 굴면 내가 불행해진다 그러면은 내 행복은 누구한테 달려있나요?
남들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내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요.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도 좀 잘 알아놓고 또 내 경계가 어느 만큼이 내가 경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잘 인식을 하고요. 현명하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런 거절하는 기술들도 잘 써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